네,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 이번에 지난 시간까지 정비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반비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주어진 탐구 활동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모눈종이 위에 넓이가 12cm인 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가로가 1cm인데 넓이가 12제곱cm라면은 세로의 길이는 12cm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x가 2cm면 y는 6cm가 돼야 되고, x가 3cm면 y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4cm. 여기 3cm.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2cm가 돼야 되겠고, 여기는 2cm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은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반비례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시력 검사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란돌트 고리 길이와 시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역시 비슷한 관계가 성립할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느 라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느 라는 시간이 적게 걸렸죠. 자,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자, 니엇 걸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면 빨리 갔을 때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렸다. 자, 그래서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기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뭐 여러가지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시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반비례의 뜻,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되는데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고 반비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초가 녹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초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시간과 초의 길이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배, 3배, 4배일 때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정확하게 4분의 1배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와 y 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kx문 4조각을 x명이 y조각씩 나누어 먹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표를 완성합시다. 한 명 혼자서 24조각을 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이서 나눠 먹으면은 이제 한 명당 똑같이 12조각씩을 먹게 되죠. 3명이면은 8조각, 4명이면 6조각, 6명이면 4조각. 자, 그러면은 x와 y의 관계식은 x 곱하기 y가 24가 되죠. 근데 x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x분의 24가 되죠. 자, 8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당 몇 조각씩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구할까? x 자리에 3을 대입해 봅시다. x 자리에 8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y는 3이 되죠. x가 8일 때 y 값은 3이 되니까 3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 관계에 대해서 x와 y 사이에 y는 x분의 a가 0이 아니고
x도 당연히 0이 아니야겠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꾸로 다시 말해서 a분의 x, a는 0이 아니다, x도 0이 아니다, 이 관계가 성립한다면 반비례일 때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반비례는 두 변수에 무엇이 일정할까요? 곱이 일정하죠. 자, 그러면 요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2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로 주어진 관계를 시고나큰 y는 x분의 200이 되죠. x가 0인 경우는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관계식에 x를 곱하면 xy는 200이 되죠. 그래서 x와 y의 곱이 일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1 곱하기 200, 2 곱하기 100, 3 곱하기 3분의 100, 4 곱하기 50, 5 곱하기 40이 되죠. 자, 정확하게 200이 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반비례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장에 의자 360개가 있어요. 한 줄에 X개씩, 몇 개씩 논다? X개씩 논다. 그러면 Y줄로 배열이 된다라는 관계죠. 자, 한 줄에 많은 의자를 놓으면 놓을수록 필요한 줄의 수는 적어지겠죠. 자, 어떻게 놓든 의자의 수는 변화가 없죠. 의자를 다른 데 치우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우리 한 줄 X개씩 Y줄을 배열하면은 반드시 몇 개가 되는 36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요런 관계는 무엇이 될까요?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실제로 10개를 한 줄에 10개씩 놓으면은 36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0개씩 놓으면 18줄이 필요할 것이며 30개씩 놓으면 12줄, 40개씩 9줄, 60개씩 6줄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x와 y 사이의 관계는 y는 x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x분의 360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반비례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자면 반비례 관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비례 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표로 말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 문제와 교과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